안녕하세요, 아우디 공과장입니다. A6 이트론, 아우디 전기차의 세단 버전이죠. A6 이트론 요 촬영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장거리는 아니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로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아우디 전기차를 3년 넘게 운행을 하고 있죠. 이트론 55라는 그 SUV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과 이 차량은 조금 닮은 점이 있어요.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볼 만한 점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선명도나 이제 컬러감은 조금 더 좋아졌고요. 반응 속도야 원래 그 이트론 55도 괜찮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이제 실내 인터페이스가 이제 많이 변경이 됐죠. 근데 이 A6 이트론은 주행을 이제 해보면은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세단이 SUV보다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무게중심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정도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우리 탑승객이 느끼는 승차감은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고 견고하죠. 그게 곧 승차감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이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에어 서스펜션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아우디를 통해서 전기차를 알게 됐지만, 현대 전기차든 타 브랜드 전기차든 타봤어요. 웬만한 거는 다 운행을 해봤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타봤는데,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서스펜션이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터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이래 버리면 상하로 이제 범프를 지나가든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내려올 때, 그 충격을 받고 내려올 때 그걸 버텨줄 수 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 값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인데 승차감이 좋고 싶어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누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면 좋은 거 모릅니까? 다 아는데, 그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A6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협이 잘 됐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도 넣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갖게 되는 그런 단점들은 상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이 나오게 되는 거죠.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S6까지 하면 4가지가 되는데 네이밍이 다르니까 A6로만 해서 3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드밴스드, 이제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라인, 과거의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에디션, 이제 그 프리미엄 등급에 익스테리어에 이제 블랙 포인트를 좀 주고 몇 가지 추가 옵션이 추가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랙 에디션 모델로 해서 총 3가지 트림이 판매되는데, A6 이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60마력의 후륜구동 세단인데, 배터리는 CATL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CATL 그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과거에 벤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파라시스와는 시장 점유율에서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세계 부동의 1등 배터리 회사고요. 물론 중국 겁니다. 이제 충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전하면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스펙이 중요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이 차량은 100kW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800V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초급속 충전이라고 하면은 현대 이핏 이런 것처럼 초급속 충전기에서만 활용이 가능한데, 아무튼 그쪽에서 쏘아주는 이제 배터리를 얘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충전구는 양쪽에 있습니다. 후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이나 좌측 우측 어디로 주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려운 전면 주차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초급속 충전기로 이제 충전을 진행하시게 되면 0에서 80%까지 수치상으로는 13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13분이면 뭐 휴게소에 가셔서 커피 주문하고 커피를 받아오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0%의 충전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이 차량 배터리가 0%일 때 휴게소에 가서 충전기를 물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보통 20-30% 남았을 때 가신단 말이에요. 이면은 어떤 충전기에서든 다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불편한데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이게 뭐냐면 충전하는 거 생각보다 귀찮다. 근데 생각보다 불편하진 또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난 다시 타도 전기차를 갈 거야 라고 하시게 되는 거죠. 실제 주행거리는 뭐 유튜브 보면 700km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서울 부산 한 번에 가고 부산에서도 여유있게 충전소를 찾으실 수 있을 정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700km를 가는 조건이 뭐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북고 남저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내리막이 많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뭐 각 잡고 연비주행 한다고 하면, 마음 먹고 연비주행 한다고 하면 700km야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배제하고, 아무튼 서울에서 부산은 충분히 간다, 즉 430km 이상은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차량은 360마력 후륜구동이고요. 360마력이면은 저희 브랜드로 치면 55TFSI 정도의 마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높은 마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200마력대예요. 200마력 초반도 있고 200마력 중반도 있고, 근데 중반 정도에서 멈추죠. 이 차량은 거기에 100마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과 이제 기존 전기차 제 이트론 55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은 엑셀의 직결감이 좋습니다. 전기차라는 게 전기 신호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 네, 이런 게 장점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빠르다. 일단 주행 질감의 엑셀 반응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깨끗한데 좋은데 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고, 승차감,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앞뒤 다 달려 있잖아요. 다 달려 있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그 물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그 이트론 55 같은 경우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SUV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과 세단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차이가 좀 큽니다. SUV 같은 경우는 쿵 하고 쾅 할 때 이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범위가 클 수밖에 없는데, 세단은 낮아요. 그 낮은 만큼 충격을 덜 받는 거거든요. 무게중심이 낮아서 디폴트적으로 더 좋은 승차감인데, 거기에 더해서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노면의 잔진동이나 노면의 이런 뭐 맨홀 뚜껑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밟았을 때, 또는 이렇게 은근하게 들어오는 잔진동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차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 덕분에 엑셀링을 할 때 미끄러지는 듯한 이런 부드러운 느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주행으로만 보면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을 줘도 전혀 아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라던가 부분들은 이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A5, Q5 다 시승을 해봤지만 확실히 상위 럼버링이 되는 차량들은 다릅니다. 급 차이가 나요. 소나타 풀옵션보다 그랜저 깡통이 더 좋습니다. 아반떼 풀옵션보다 소나타 깡통이 더 좋아요. 주행 질감은. 왜냐면 차체 크기에서 오는 그런 것들처럼 A6 이트로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세단 전기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부분 나오시나요? 보여주고 있는 부분. 네, 앞차를 인식을 해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를 잡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사실 카메라로 이걸 찾기가 제가 카메라로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차간 간격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수준급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버추얼 사이드 미러도 운행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사실 저는 3년을 탔으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단점을 말을 안 하면 뭐 네가 영업사원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점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보다 저는 이거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행 질감은 여기까지 되고, 실내 옵션, 자,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드, S라인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겉에서 볼 때 이제 기본형과 프리미엄의 차이는 후면에 아우디 포링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차이와 앞뒤 바디 패키지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데, 와, 이 핸들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핸들 질감이 너무 좋아요. 여기 타공돼 있죠. 이 타공되어 있는 이 부분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11월달 이 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실 때 140만원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내연기관과 비교할 때 혜택으로 다가오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지금 아우디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인터넷 쳐보시면은,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업사원들은 그런 거를 뭐 대놓고 전 얼마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1000만원 해준다 그러면 저기서 1100, 1200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관으로 다른 채널들이 나올 텐데, 할인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9천만원대에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9천만원대에 100kW짜리 배터리를 장착하고 450에서 700km까지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독일 전기차가 9천만원에 이런 기능들까지 다 갖추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재고가 없어서 이제 출고를 못 받으신 고객님도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셨을 때 이 차를 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기차인데 승차감 좋은 거 갖고 싶다. 1억 이내로 했을 때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문의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디 권순봉 과장입니다.